네,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지난 시즌 8승 9패 기록을 하면서 5할 승률에 채 미치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투아를 드래프트를 한 이후로는 돌핀스가 굉장히 타괴력이 있는 그런 이제 공격력을 앞세워서 꾸준히 좋은 승률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를 만나는 상대들은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 그런 상대인데 투아를 드래프트한 이후에 뭐 투아의 부상이 있으면서 이제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한 투아와 함께 두 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내긴 했었거든요. 다만 또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모습,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결국 그 페이트리어츠의 다이너스티가 끝난 이후에도 빌스에 밀려서 계속해서 2인자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마지막 지구 우승이 이제 2008년이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패트리어츠의 다이너스티 시기긴 합니다만 톰 브레디가 이제 부상 때문에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이 아웃이 됐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시즌에 돌핀스가 잠깐 그 AFC 이스트의 우승을 뭐 맛봤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뭐 뉴잉글랜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빌스에게 좀 밀려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고 마지막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리는 더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이후에 지금 뭐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들의 기다림은 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아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11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5할 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는데 이번 시즌 반등이 필요한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과연 이제 오프 시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쿼터백은 뭐 계속 투아죠. 네, 투아와의 연장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첫 해인데 그래서 이제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는 이제 투어가 한 950만 달러 정도의 캡을 잡아먹고 있었는데 올해 바로 이제 3,900만 달러로 약 4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에는 물론 또 계약 조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캡스페이스의 부담을 계속 이제 뒤쪽으로 이제 뭐 몰아 넣는 뭐 그런 이제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3년 연속 5천만 달러 넘는 캡이 들어가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주전 쿼터백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포지션의 전력은 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차이만큼은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 많은 돈을 받는 이 투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좀 메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좀 미안하지만 또 건강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빼놓고 얘기 좀 힘들죠. 예. 일단 그 콜츠와의 개막전 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반복해서 컨커션 부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앞에도 그랬지만 뭐 후로도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해서 좀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올 시즌 17경기 건강하게 뛰어줄 거라는 기대가 안 되죠. 예. 이게 2021 시즌부터 이제 4년 동안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돌핀스가 치른 68번의 정규리그 경기 그리고 두 번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합쳐서 총 70경기거든요. 이 중에 약 21%에 해당한 15경기를 투아가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에 투아가 데뷔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데뷔 연도에는 이제 그 라이언 피츠패트릭과의 주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투아의 건강 문제와 상관없이 출전을 못하는 경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부터 이 통계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고 사실 그 결정했던 15경기 중에는 뭐 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플레이오프 경기도 한 경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참, 뭐, 팀이 중요한 순간에 빠진 적도 있었고, 뭐, 풀타임을 치른 시즌이 사실 한 시즌밖에 없기 때문에, 투아의 어떤 부상 이슈는 좀 늘 돌핀스와 투아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수 같은, 그런, 변수로 늘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컨커션 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아의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은퇴를 언젠가 하게 되더라도 투아 개인의 이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좀 계속해서 좀 괴롭힘을 줄 수 있는 좀 안 좋은 이제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제 남은 선수 생활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여생에서는 이 투아가 컨커션으로 더 고통을 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만 하면 투아도 좋은 선수잖아요. 예, 좀 그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상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항상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뭐 저도 남은 커리어에서 좀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닝백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데본 에이체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백업 러닝백 쪽에 그런 변화가 생겼죠. 라인 모스터트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장 계약을 하질 않았고 지난 시즌 4라운드에 뽑았었던 제일런 라이트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 6라운드에 뽑은 올리 고든 2세 등이 에이체인의 뒤를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젤런 라이트가 시즌을 앞두고 또 다리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좀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인 올리고든에게 좀 눈길이 쏠리는 상황인데 이 선수의 어떤 대학 커리어가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2023 시즌에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에서 무려 1732 러싱 야드에 2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시빙 야드까지 더하면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2000야드를 넘긴 아주 괴물 같은 성적을 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선수가 또 쿼터백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대단한 수치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지난 시즌에 어떤 기록이 좀 급락하면서 드래프트에서의 가치도 좀 떨어졌고 결국에는 좀 6라운드까지 밀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선수 입장에서 좀 수모다 예, 이렇게 느낄 만한 좀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슬럼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선수 본인이 단순히 이제 공을 갖고 내달리는 플레이 방식에서 뭔가 홈런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좀 성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 저 야구 중계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타자가 홈런을 노리기 시작하면 스윙이 커지고 삼진이 많아지고 이런 변화가 좀 일반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체중 증가에 따른 어떤 민첩성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프로 무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빠르게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제한된 기회를 이 선수가 사실은 원래 받았을 기회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 기회가 말씀드렸듯이 뭐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리그에 정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향후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대학 시절 좋았던 모습, 그 고점의 모습을 NFL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마이애미의 올 시즌 뭐 비밀 병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스틸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 자체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고든도 좀 거기에 휩쓸리면서 좀 성적이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 무대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뛰는 거니까 예, 지난 시즌의 어떤 부진을 딛고 이번 시즌 좀 좋은 역할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 학교 자체가 러닝백 명가잖아요. 네, 러닝백 명가인 만큼 그 또 어떤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러닝백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시즌도 뭐 타이릭 힐, 제일런 와들 이 듀오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을 예정인데 지난 시즌에 드래프트에서 뽑았었던 말릭 워싱턴 그리고 이제 2년 FA 계약을 맺은 테네시 출신의 닉 웨스브룩 아키네 뭐 이런 선수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서드 스트링 리시버로서도
글쎄요. 그렇게까지 딱히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긴 하거든요. 뭐 힐과 와들의 어떤 짐을 나눠 들기에는 이제 다소 좀 아쉬운 커리어들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두 명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가능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타이릭 힐의 성적이 지난 시즌 조금 아쉬웠다는 건데, 그 음.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쿼터백의 퍼포먼스에 그 경기력이 영향을 많이 받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아가 이제 결정한 경기가 많았다. 그래서 그것이 타이릭 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도 분명히 타당하고 일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도 사실 지난 시즌에 타이렉 힐이 이제 손목 인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의료진에서도 수술을 이제 여러 차례 권했었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일단은 그냥 경기를 정상적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전 경기 출장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러한 이제 부상을 안고 뛰는 것이 뭐 훈련 과정이라든가 필드 위에서의 퍼포먼스에 다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최고 속도가 좀 떨어지는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타이리킬도 이제 저희가 워낙 뭐 어린 시절, 그다음에 정말 야생마처럼 필드를 질주하던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어느덧 올해 지금 31세 시즌에 뛰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타이렉 힐도 결국에 스피드를 무기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에이징 커버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이애미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타이렉 힐 본인도 좀 몸 관리, 컨디션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원래 이제 지난 시즌까지 캡틴이었죠. 팀 캡틴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다 치르지 않고 나간 부분 때문인지 이게 올해 팀 캡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팀 캡틴이 이제 그 선수단 투표로 선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팀 캡틴에서 제외된 부분이 지난 시즌 최종전의 여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팀 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리시버를 보는 시선이 딱히 좋지만은 않을 텐데 타이릭 킬 선수의 어떤 그 성향이나 성격상 이거를 좀 잘 견뎌할 수 있을지 어디 팀의 융화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시즌을 치르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스타 플레이어라면 사실 뭐 거의 무조건 팀 캡틴에 한 명이 들어가야 정상이긴 하죠. 네, 근데 사실 타이렉 킬이 그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팀 내에서 좀 약간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선수는 필드 위에서 경기력으로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단체 생활이고 뭐 훈련이라든가 경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타이릭 킬의 이번 시즌 성적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조노 스미스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틸러스로 떠나게 됐고 대신에 데런 월러와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런 월러라고 하면 이제 2019년, 20년에 이제 레이더스에서 2년 연속 11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일약 스타로 이제 급부상을 했었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부상과 이제 부진이 좀 겹치면서 출전 경기 수와 어떤 뭐 전진 야드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은 감소가 있었고 결국 2023 시즌 자이언츠로 이제 팀으로 옮겨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 거기서 좀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피로감을 좀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NFL 이제 풋볼에 대한 좀 열정이 떨어지면서 어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좀 확인한 뒤에 23년을 끝으로 사실 당초 은퇴를 선언을 했었던 데런 월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을 쉬면서 이게 풋볼에 대한 그리움이 좀 커졌고 레이더스 시절에 함께했던 프랭크 스미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이제 재회를 하고 싶어서 마이애미를 선택을 했는데 뭐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필드로 돌아온 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근데 지금 엉덩이 부상도 있고 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더라도 실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 시절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남긴 하거든요. 네, 그 폼을 어느 정도 찾는다라고 한다면 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선수가 지금 돌핀스의 넘버원 타이트엔드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백업으로 있는 선수들도 프로 무대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트엔드 쪽이 시즌 내내 돌핀스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긴 실전 공백이 있었던 선수는 사실 한 넘버 2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약간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좀 경기 감각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폼을 찾는 게 안정적인데 지금 돌핀스는 사실 데런 롤러가 뭐 전방에 나서서 이렇게 넘버원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지금 뎁스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월러마저도 지금 뭐 실전 공백도 있고 당장에 이제 몸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오라인도 다섯 자리 중에 세 자리의 변화가 있어요. 센터 에런 브로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 오스틴 잭슨이 남아 있는 가운데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라이트 가드 자리가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레프트 태클 테론 암스테드가 이제 무릎 부상의 여파로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이 자리가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일단 지난 시즌 2라운드에 뽑았던 패트릭 폴이 새로운 레프트 태클로 좀 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레프트 가드였던 로버트 존스 같은 경우는 FA 시장에서 댈러스로 이적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 대한 또 대체자가 필요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 뽑은 신인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조나 사바이 이나야. 뭐 사실 이렇게 띄어 있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약간 뭐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이게 좀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좀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데뷔 시즌부터 중책을 바로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라이트 가드는 이번 FA 시장에서 3년 2,40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던 이 제임스 데니얼스가 이제 뛸 예정이에요. 음. 이 중에 이제 신인 선수 이름이 어려운 조나 사바이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선수가 프레임 자체는 엘리트급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빠른 발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인데 대학 시절에도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여러 자리에서 뛴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다재다능함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돌핀스에서는 가드로 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웃사이드 러싱을 선호하는 돌핀스의 어떤 스타일상 사이즈 그리고 민첩성을 겸비한 이 선수의 존재가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라인 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뭐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당장 올 시즌에 이 오라인이 다른 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남죠. 특히 이제 암스테드 대신에 들어온 이제 패트릭 폴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선수가 데뷔 시즌에 뭐 여러 자리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좀 종종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 결과값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2년 차에 풀타임 주전으로 뛰게 되면서 뭐 어떤 뭐 드라마틱한 스텝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좋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펜시브 라인 랭킹에서도 한 25위권 정도, 그러니까 중하위권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돌핀스입니다. 네, 뭐 일단 패트리어츠보다 좀 나은 평가네요.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세컨더리 쪽에 좀 변화가 큰 편인데 프런트 세븐 쪽에서는 이제 칼라이스 캠벨, 앤서니 워커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큰 손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제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이제 브래들리 첩이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뭐 오히려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만한 에이스가 이제 잭 실러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지난 시즌에 이제 10개의 색을 기록했었던 잭 실러인데 실러 외에는 딱히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그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태웠던 디펜시브 태클 케네스 그랜트를 뽑으면서 이제 D라인을 강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장에 이제 그랜트가 어떤 활약을 할지는 좀 물음표죠. 확신을 가지긴 좀 어려운 그런 단계고 FA나 트레이드 시장에서 조금 더 검증된 추가 자원을 데려왔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런트 세븐보다 훨씬 더 이제 변화가 많았는데 앞서 언급했던 이 존우 스미스가 이제 포함됐던 트레이드에서 사실 이제 더 메인은 이 제일런 램지와 민카 피츠패트릭의 교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램지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량은 이제 뛰어나지만 이제 그만큼 또 많은 돈을 받고 있었고 이 팀의 셀러리 캡에 좀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팀의 어떤 수비 전술과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돌핀스는 존 커버리지와 맨 커버리지를 유연하게 좀 섞어서 쓰는 이제 그런 수비 전술을 즐겨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 맨투맨 커버리지에서 아주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제일런 램지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다소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마도 뭐 램지도 그렇고 뭐 감독을 포함한 이제 코칭 스태프도 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램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이제 미카 피츠패트릭을 다시 돌핀스로 이제 받아오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돌핀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었던 민카 피츠패트릭이 다시 마이애미 돌핀스로 돌아오게 된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죠. 피츠버그로 떠날 때만 하더라도 팀에 대한 좀 불만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팀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돌핀스로 돌아온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사그라들고 나면 이게 모든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미카 피츠패트릭 선수도 이제 본인이 과거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정팀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걸 좀 드러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돌핀스에서 은퇴를 하게 될지까지는 이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 피츠패트릭과 돌핀스가 어떤 껄끄러웠던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청산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카 피츠패트릭이 온 것은 굉장히 돌핀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제런 램지가 떠났기 때문에 코너백 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약화가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비의 최후방을 담당하는 민카 피츠패트릭의 어깨가 오자마자 이제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 뭐 켄달 플러, 제이본 홀랜드 이런 세컨더리 자원들이 다 팀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잭 존스, 스톰덕 이 코너백 듀오에다가 민카와 함께 이제 짝을 맞춰야 되는 선수가 애시튼 데이비스입니다. 이게 민카 제외하고 나면 사실 세 명 다 싶은 그런 선수들이죠. 그래서 민카의 어깨가 더욱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총평을 좀 해보면 지난 시즌에 사실 수비가 뭐 실점이라던가 허용 야드 이런 면에서 뭐 데이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다 탑 10 안에 드는 뭐 좋은 수비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코치진의 훌륭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수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공격이 그만큼 더 해줘야 되는데 투와 타이릭 힐 같은 이 핵심 자원들의 어떤 폼, 부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이제 평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많은 팀이다.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가 그렇게까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 다만 이제 뭐 투아가 건강만 하다라고 하면 최소 비슷한 성적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래요. 저 지구 라이벌 팀을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건강하면 잘할 게 분명하니까 그런 것도 참 곤란하고 다만 이제 어, 그런 마음은 있죠. 선수들이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건전하게 경쟁을 하는 게 사실 리그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말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